안녕하십니까. 건축가 류춘수입니다. 오늘 2021년 1월 30일, 이달도 하루밖에 안 남았군요. 제가 오늘부터 요즘 많이들 누구나 다 하는, 유행하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타이틀을 그냥 유춘수의 스페이스 TV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왜 스페이스냐 하면은 다들 짐작하시다시피 건축가는 스페이스를 디자인하는 사람입니다. 스페이스, 즉 공간이죠. 제가 모시고 있던 공간연구소의 대표, 저희 스승이신 김수근 선생님 밑에서 한 12년 제가 배우고 많은 작업을 했었죠. 그때도 공간이고, 선생님께서 86년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해 6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너무도 젊어서 55밖에 안 되셨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한 4, 5개월 있다가 10월 달에 제가 이제 다른 공간 혹은 보다 나은 공간이라는 의미로 20 이런 건축 설계 사무소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벌써 한 35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1970년에, 그러니까 벌써 51해가 지났군요. 1970년 우리 나이로 25, 24살이 되기 전에 대학을 졸업한 이래 이 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스스로 말합니다만 비교적 잘 알려진 이 건축가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 시작하기 앞서서 건축가라고 스스로 제가 얘기를 해서 좀 기면적인데, 건축가라는 것은 무엇이냐? 또 다른 용어가 있죠. 건축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가와 건축사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일반인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축가 이렇게 쓰지 않아. 죄송합니다. 이 가라고 하면은 굉장히 한 분야의 어떤 이 탑 레벨에 올라간 사람들을 부를 때 남이 불러주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칭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이 저를 건축가라고 불러주면 당연히 기분이 좋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이 건축가라는 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제 자신을 스스로 일컬을 때 건축가라는 용어보다는 이 건축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성교섭지 않습니다. 건축사. 그럼 건축사와 건축가는 어떻게 다르냐 하는 이제 얘기인데, 다들 아시겠다시피 변호사, 의사, 무슨 교사 등 사자 들어가는 많은 직업 중에 국가에서 시험을 봐서 공식적인 자격을 획득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건축사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건축사. 이 건축사라고 하면은 국가에서 요즘 좀 비슷하지만 평균 한 5년 정도 실무 경험을 받은 사람이, 건축 설계를 한 사람이 비로소 건축사 시험을 볼 자격을 줍니다. 물론 법대에서는 재학 중에도 소위 사법고시 합격을 해버리면은 바로 되지만은, 이 건축사는 좀 더 기술적인 연말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한 5년, 요즘 조금 바뀌었습니다. 시험 보는 방법이. 그래서 그 경험을 쌓은 사람이 비로소 시험 볼 자격이 주어졌었고, 그래서 거기에 합격을 하면은 소위 설계를 할 수 있는 법적, 그러니까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축사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더 쓰고 있는데 더 좋아합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덧붙일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1986년에 88년에 올림픽 하던 해입니다. 그해 초여름에 한중 국교가 있기 한 4년 전이죠. 그러니까 1988년 제가 중국 정부로부터 그 2년 후에 하는 1990년 북경 아시안 게임, 우리가 86년 아시안 게임을 한 다음에 북경 아시안 게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시안 게임을 위한 설계 자문을 하러 제가 중국으로 갔습니다. 뭐 청와대학에서 강의도 하게 되고 많은 중국의 건축인들을 만나서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왜 초청됐는지 뭐 이런 얘기는 다음 혹시 기회가 있으면 몰라도 어떤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좀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청와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교수들하고 식사를 하는 가운데 그분들이 제 명함을 보고 건축사라는 걸 보고 이 사자를 왜 이렇게 선비 사자를 쓰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뭐 당연히 선비 사자를 쓰지 무슨 글자를 쓰느냐 했더니 중국에서는 뭐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이렇게 씁니다. 중국에서 이거 출자도 좀 줄여 쓰죠. 건축 사라고 씁니다. 서성사자를 쓰는 거죠. 이 서성사자는 여러분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서산대사 또 사명대사 이렇게 이 큰 스승한테 붙이는 이 스승한테 이런 명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건축사도 유명한 건축가 또 공식적으로 그분들이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은 따스라고 따시 대사님 저보고도 꼭 부를 때마다 꼭 따시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 젊은 건축가인 저를 보고 뭐 대사님 이렇게 불러주니까 그 대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한테는 이게 서성사자를 건축사에다가 공식적으로 쓴다는 것이 굉장히 새로운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래서 알고 봤더니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즉 중국, 대만, 홍콩,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뭐 태국 어느 나라든지 한자를 쓸 때는 건축가를 표현할 때 건축사를 서성사자를 씁니다. 대사. 그래서 제가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이 일반 선비사자를 쓰는 것이.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건축사라고 서성사자를 쓰는 건축사 유춘자라고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이후로 아마 거의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제 명함이나 어디에도 이 건축사를 제가 제 스스로 직업을 건축사라고 쓰되 반드시 서성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뭐 저 금방지다기보다가 한자꼴에서 그게 또 보편적인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좀 몇 가지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나라 직업 중에 이 선비사자가 아니고 수성사자를 쓰는 직업이 제가 알기로는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3분야. 당연히 교사니까 당연히 이 교사 이렇게 쓰죠. 선생님, 문자 그대로 가르치는 선생님은 교사입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직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바로 짐작하시다시피 무엇이 있습니까? 의사. 의사 선생님은 당연히 이렇게 씁니다. 제 일하러
옛날 순천향 병원에 그 어디 가서 우리 장모님 병실을 찾다가 흰 가운 입은 어떤 젊은 흰 가운 입은 분을 뒤에서 제가 아저씨 무슨 병동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나를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화를 벌컥 내요. 병원에서 의사를 보고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은 실례입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안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버려요. 제가 그때 몹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 또 화가 나가지고, 저는 건축사인데 화가 나서 우리말로는 대통령도 그냥 대통령 아저씨라고 불러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뭐 그러나 이제 그때 제가 그 화풀이를 했지만은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당연히 의사 선생님들은 서성사자를 쓰면서 스스로 모든 부르는 거는 교수님 아니면 뭐 학교에서 안 가르치더라도 거의 교수님 혹은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너무도 당연하게 또 쓰고 있고 또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뜻밖이라고 해서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뜻밖의 또 다른 사자를 쓰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간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라고 합니다. 이 간호사, 의사, 교사가 대표적으로 서성사자를 쓰는데,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것은, 제 중국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중국에서는 이 간자를 빼고 이 간자는 쓰지 않고 호자 그 복잡한 걸 중국에서는 간체로 이렇게 제가 알기로 이렇게 똑같은 호자인데, 아까 제가 썼던 이 호자를 이렇게 호자를 줄여 쓰죠. 여기서는 호사라고 씁니다. 간호사 간자를 빼고 그냥 호사라. 중국바람 아마 후시. 근데 여기서는 서성사자를 쓰지 않아요. 중국사는 선비사자를 씁니다.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생각이 있겠죠. 이렇게 썼는데, 어쨌거나 저는 건축사는 서성사자를 쓰는 것이 한자로 쓸 경우에는 오히려 범세계적이고 오히려 옳다, 개념적으로도 옳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저 광주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가 몇 해 전에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했더니, 그쪽 건축사협회에서 이 서성사자를 자기네 팀 전체가 쓰겠다고 뭐 그런 전국적으로 이런 그런 국민운동을 벌리겠다고까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건축사라는 직업은 이 건축을 설계하는 사람으로서 이 서성의 개념, 뭐 단순한 엔지니어도 아니고, 물론 디자인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한자를 쓸 때는 서성사자를 쓰는 것이 참 보기도 좋고 프라이드도 맞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좀 엉뚱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간호사 선생님도 서성사자를 쓰는데, 건축사가 선비사자 중국 사람들 표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급 관리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장기를 뚫 때 이제 왕옆에 보좌하고 있는 신하들, 그러니까 뭐 고위급도 아니고 하급 관리 정도의 벼슬을 가진 사람들을, 물론 우리 뭐 선비라는 개념으로 많이 쓰죠. 뭐 산업공상을 한다든지 다 어떤 지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표현으로 이 선비사자를 씁니다. 그러나 서성사자보다는 개인적으로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여담입니다만은, 한 10여 년 좀 전인지 어떤 대학 교수님께서
이 자기의 저서에 건축사와 건축가를 구분하는 개념의 글을 쓴 걸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설계는 건축가가 해야 되고 그 허가를 맡은 사람은 건축사가 해야 된다는 취지의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건축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님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개념도 틀렸고 아주 잘못된 나쁜 말입니다. 더구나 그 글을 쓴 분이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생각이 분명히 바뀌었으리라 믿습니다만, 국가 건축 정책의 중요한 위치를 맡아 있는 공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 분명히 아마 그 생각이 바뀌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이 어떻게든 잘못된 해석이 건축가와 건축사, 그러니까 저는 건축가이고 싶은데,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 건축가 협회에서 명예 건축가라는 이 타이틀을 주는 이제 멤버가 따로 있습니다. 뭐 저도 외람되게도 건축가 협회에서 명예 건축가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만, 그 참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한국말의 어감은 명예라는 말은 자칫 진짜가 아닌 가짜의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뭐 이래 출세를 하면은 어느 대학에서 명예 무슨 뭐 법학 박사, 명예 철학 박사 뭐 이런 걸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왠지 가짜 박사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협회 관계자들 보고, 나는 명예 건축가가 싫소. 나는 그냥 진짜 건축가요. 진짜 건축가를 보고 왜 명예 건축가라고 하느냐. 뭐 이런 농담 아닌 말하자면 제 의견을 전한 적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주 전통이 있는 저희 스승이 회장이기도 하셨던 그야말로 명예로운 한국건축가협회 그 회장님도 하시는 분이 김수근 선생님도 그때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선 후배들이 또 건축가협회에서 세계를 대표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대한건축사협회라고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전국 단위로 공적인 단체다 보니까 전국 단위로 많은 지부에서 수많은 멤버들이 그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요즘 와서 이 두 단체만 해도 많은데, 또 요즘 와서는 또 한국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가 아닌 또 다른 건축사협회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분들이 모여 있어도 제 개인 의견으로는 자꾸 이런 단체를 많이 분파적으로 만드는 것은 나라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미국 건축협회 AIA,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ure, 그 자체로 그 AIA 멤버가 되면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참고로 미국에서는 AIA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명함에 아키텍트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아키텍트란 구체적인 말이 아니고 그냥 아키텍처럴 디자이너 이런 말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까 어느 교수처럼 건축가라는 이름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고 건축사라는 사람 허가를 받는다고 하면은 거의 불법적인 잘못된 이 견해이죠. 아까 명예 건축가라는 용어가 나와서 또 얘기인데, 미국 AI에서는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51개 주에서 평균 1명 정도씩 1년에 한 50여 명을 FAIA, Fellow of AIA를 뽑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명예로운
AI 멤버 중에서도 펠로십을 받는다는 것은 명예로운 이 건축가의 어떤 타이틀이기도 합니다. 또 해외에 있는 사람 중에는 저도 뭐 한 12년 전인가 이 보스턴에서 그걸 받았습니다거나 Honorable Fellow of AIA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ure. 그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명예로운 타이틀을 받기 위해서 또 도전도 하고 노력을 합니다만 저는 아주 운이 좋아서 말하자면 명예로운 회원이 되었습니다만 우리도 아마 그 비슷한 흉내를 내려고 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AIA 멤버에 한해서 그 자격을 줍니다. AIA 멤버가 아닌 사람 미국에서 FAIA가 처음부터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물론 뭐 자격증 없는 대학 교수님들도 건축가협회 소만의 회원이 있고 또 뭐 비슷한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도 명예롭게 그냥 건축가협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뭐 잘못이 없어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두 개의 단체가 있음으로써 어떤 저는 분명히 이거는 잘못되어 있다. 하나로 통합해야 국제적으로 이 혼선이 없는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건축가협회와 건축사협회를 통합하는 데 앞장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제적으로도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인의 단체는 건축사협회다. 그런데 그 명칭은 뭐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한건축사협회고 한국건축가협회고 그렇습니다. 통합하는 명칭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국건축사협회다. 또 영어로는 그냥 영어로는 무슨 자격증을 가진 등록된 건축가라는 의미로서 registered architect라고 하는데 그런 말 다 빼고 당연히 그냥 지금 현재 건축가협회에서 쓰고 있는 KIA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ure KIA 그 용어를 그대로 쓰면은 양자 통합에도 서로 이제 불편함이 없을 거라 이런 생각 같습니다. 이건 제가 제 혼자만의 의견도 아니고 한 10년쯤 전에 그걸 거의 성사될 뻔도 하다가 그게 잘 안 됐었는데 저는 꼭 그게 이루어지기를 새해 벽두부터 바라고 또 그렇게 나름대로 제가 이미 원로가 된 원로 건축인으로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에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만 저는 분명히 이 통합이 한국 건축계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 건축가라는 이름은 가령 이럴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들 중에 건축가협회 회원이시다. 그런데 건축사 자격은 없다. 그런 분은 오히려 명예 건축가 굉장히 좋은 타이틀 아닙니까? 또 그렇게 지속을 해서 하면 좋다. 이런 뭐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은 갑자기 이 건축사, 건축가와 사를 또 이 서성사자를 쓰느냐, 선비사자를 쓰느냐. 저는 이것도 이 서성사자를 쓰는 건축사, 건축사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뭐 두서없는 첫 유튜브 방송입니다만은 물론 이런 얘기는 이제
뭐 다시 할 얘기는 없을 겁니다. 제가 살아온 고향의 이야기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88년 전에 지금까지 중국에서 많은 이 건축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뭐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 또 뿐만 아니라 스페이스 TV니까 뭐 도시, 우리가 사는 환경, 그리고 먼 우주는 뭐 우주까지라도 다 스페이스니까 이런 데 대한 어떤 정보나 얘기들 가지고 아마 유튜브를 방송을 계속 해볼까 합니다. 두섬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